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고급육 그리고 번식후 사양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김형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우 사양관리 전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고급육 관련된 통계 자료와 그리고 2020년도 한우 축산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현재 2020년도 전체 한우가 출하된 성적을 표현한 겁니다. 맨 왼쪽을 보시게 되면 한우 숫속, 즉 비거세, 거세질을 하지 않은 개체들이 용량이 어떤 성적이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맨 왼쪽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는 A 등급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 그래프는 B 등급,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C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우 숫소 자료를 보게 되면 일단 A 등급이 32.7%, 즉 약 100마리를 이렇게 출하를 했을 경우 32.7마리가 이렇게 A 등급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B 등급은 51.7%, 그리고 C 등급은 13.4%의 어떤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요. 불과 혹시나 양축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 보면 2019년도 그리고 2018년도 과거의 자료를 보게 되면 A 등급 비율이 약 7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B 등급 비율이나 C 등급 비율은 15%, 3%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현상을 보였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A 등급 비율이 30.7%, 그리고 B 등급이 51.7%로 A 등급 출현율이 현저히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한우 암소의 평균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일단 A 등급 비율은 22.9%, 그리고 B 등급 비율은 51.3%, C 등급 비율은 25.5%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암소 비육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내가 암소를 비육을 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B 등급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우 거세후 평균을 보았는데요. 2020년도에 A 등급 출현율은 26.6%, 그리고 B 등급 출현율은 51.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C 등급은 13.4%가 나왔고요. 한우 전체로 보게 되면 비거세 그리고 암소, 거세를 합한 성적입니다. 한우 전체로 봤을 때 A 등급 출현율은 26.6%, 그리고 B 등급 출현율은 49.9%, 그리고 C 등급 출현율은 23.5%가 나왔습니다. 제가 굳이 용량 출현율을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재 양축가분들이 사육하고 계시는 소들이 나중에 출하되었을 때 자기 자신만의 농장 성적이 나왔을 거예요. 이 성적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평균치는 이 정도 되었는데 내가 A 등급 출현율이 평균에 비해서 높구나, 아니면 C 등급 출현율이 평균 성적에 비해서 높구나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사양 관리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자료는 한우 용량 출현율 자료고요.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게 육질 출현율 자료겠죠. 육질 출현율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다음 자료는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요. 한우 육질 출현율 자료입니다. 물론 자료 내용은 2020년도를 대상으로 했고요. 맨 왼쪽을 보시게 되면 한우 숫소, 그러니까 비것의 이제 육질 출현 성적을 평균치를 내보았습니다. 일단 맨 왼쪽에 빨간색 막대는 1뿔뿔 등급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노란색은 1뿔 등급, 그리고 파란색은 1등급, 보라색은 2등급, 그리고 녹색은 3등급입니다. 한우 숫소는 양축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세질을 하지 않은 개체 같은 경우는 좋은 육질을 맞을 수 없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뿔뿔 출현율은 0.1%가 나왔고요. 그리고 1뿔 출현율은 0.6,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등급은 2.8, 그리고 2등급부터 이제 많은 개체수를 보입니다. 2등급은 20.5%, 그리고 3등급은 73.8%. 이 자료를 보았을 때 한우 숫소, 즉 거세를 하지 않고 비육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3등급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우 암소를 표현했는데요. 한우 암소는 1뿔뿔 출현율, 그리고 1뿔 출현율, 1등급 출현율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보시고 숫자를 보시면 인지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1등급하고 2등급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급 비교라고 하게 되면 1등급 이상, 즉 1등급, 1뿔 등급, 1뿔뿔 등급을 고급육이라고 부르는데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59%,
그러니까 암소 비육을 하게 되면 경산호 비육이 됐건 미경산호 비육이 됐건 이제 비육을 해가지고 출하를 하게 되면 59.0 그러니까 100마리를 출하를 하게 되면 59마리 정도는 1등급 이상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죠. 한우 고새우입니다. 한우 고새우는 1뿔뿔 출현율이 32.6%가 나왔네요. 그리고 1뿔 등급은 31.0%, 그리고 1등급인 25.1%, 2등급은 10.4%, 3등급은 0.1. 그래도 거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1이라는 숫자가 3등급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1등급 이상, 그 고분육 출현율을 볼 수 있는데요. 32.6, 31.0, 25.1을 더하게 되면 88.7%. 그러니까 약 100마리를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되면 88.7마리 정도는 1등급 이상이 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우 전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1뿔뿔 등급은 22.5%, 그리고 1뿔 등급은 25.5%, 1등급은 26.1%, 2등급은 18.2%, 그리고 3등급은 7.4%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양축하시는 분들이 되게 흥미로워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0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용량 출현율 변화를 제가 한번 그려보았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A등급, B등급, C등급, 그 용량 등급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C등급 비율이 매우 낮았어요. 거새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C등급 비율이 매우 낮은 걸로 봐서 2005년도만 하더라도 마블링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방 위주의 에너지 위주의 사료를 급여하는 수준이 조금 낮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로 보게 되면 C등급 출현율은 10몇 프로 정도 나오고 10% 전반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A등급이 8% 7%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B등급이 50% 정도 수준을 보였습니다. 근데 계속 2005년도, 2006년도 보시게 되면 금방 눈치를 채신 것처럼 점점 C등급 비율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A등급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상황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정점이 어떤 정점이 생겼냐면 2014년도에 이렇게 정점이 생겼거든요.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양축하시는 분들은 거새우 비육을 할 때 장기 비육을 통한 근내 지방도를 개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무리 사료, 에너지 함량이 높은 그런 사료를 급여하는 비율이라든가 급여하는 기간, 급여하는 양 자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C등급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A등급은 절차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2005년도에 A등급과 C등급의 어떤 비율이 그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2014년도에는 결국은 그게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고분육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C등급 비율의 A등급 비율을 이미 넘어서 버린 상황이 됐죠. 그래서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5년도, 16년도, 17, 18년도를 계속 쭉 보시게 되면 C등급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A등급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재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 숫자를 보시게 되면 아마 눈치 받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까라고, 눈치를 채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체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안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변경 때문에 인해서 가능하면 장기 비육을 하더라도 장기 비육을 막는 차원에서 도체 등급 기준안이 변경이 되긴 하였지만 혹시나 장기 비육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C등급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용량지수 공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A등급과 C등급의 비율이 교차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새우를 사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근내지방도 관리라든가 아니면 마블링 관리 그리고 용량지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는 육질 출현율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를 보게 되면 이 보시는 표와 같이 이런 그 1뿔뿔 비율과 3등급 비율을 봤을 때 3등급 비율은 그 아주 낮은 수치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2등급 수치 그리고 1뿔뿔 같은 숫자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그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쭉 그 나름대로 적정 비율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2013년도를 보게 되면 좀 약간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1뿔뿔 비율과
그리고 2등급 비율 봤을 때 상식적으로 1뿔뿔 비율이 나오기가 힘든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이제 2등급을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료회사에서 어떤 사료 품질 발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양축가분들의 어떤 사용관리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고급육 생산, 즉 1뿔뿔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2등급의 어떤 비율까지도 역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2013년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동그라미를 두 개를 표시해놨는데요.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이에 또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 양축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바뀌었어? 하고 이렇게 놀라기도 하실 건데, 기본적으로 1뿔뿔 비율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1뿔뿔은 출현율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최고급, 최고로 높은 근해 지방도를 보이는 그런 최고급 고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1뿔뿔 출현율 자체가 1등급 1뿔 출현율 자체도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그거는 여기 양축가분들이 고급육 생산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테크닉을 많이 보유하시고 사료 공장 역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료를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 족축계량 사업소에서 우리 양축가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어떤 인공수정 정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유전적인 능력, 육종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혈통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세의 육질 출현율 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1뿔뿔 출현율이 오히려 1뿔 출현율보다 높다라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현재 양축가분들이 사육을 하시고 나서 비육을 하셔서 출하하시고 난 다음에 출하 성적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키우고 있는 소의 1뿔뿔 출현율은 얼마나 될 건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사용관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육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처럼 사육 전망에 관련돼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강사가 됐건 교수님이 됐건 연구진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사육 전망 관련돼서 제 거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한국농촌경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한우 사용 마리수는 증가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2021년도 1분기 이후 도축 마리수는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각형 표 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2021년도 1분기 송아지 그 입시 관련돼서 도축이 예상되는 23년 1분기 출하량 증가로 인하여 도매 가격이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 1사분기 때 송아지를 입식하시는 분들은 매우 신중하게 입식을 결정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사육 마리수가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율적인 암소 감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갖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양축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가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적정 마리수가 얼마인가? 아마 295라는 숫자가 되게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적정 사육 두수는 290만 두에서 295만 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295만 두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숫자의 한우 수를 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적정 사육 두수보다 더 높아진 상황으로서 언제 한우 가격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295만 두에서 300만 두, 305만 두, 310만 두, 315만 두, 현재 320만 두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우 시세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우 전망, 사육 전망에 관련돼 가지고 나름대로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호언장담하면서 나름대로 인기를 끌으셨던 분들이 좀 나름대로 분위기도 많이 다운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사육 전망에 관련돼서 발표를 못하는 상황이 됐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현재까지도 ING 형태로, 현재 진행형 형태로 한우 사육 관련돼 가지고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키우고 있는 소를 고급육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된다면 한우가 마리수가 많아가지고 파동 아닌 파동이 일어났다 할지언정 자기 본인이 거세를 통한 거세 비육을 통해서 번식 후 사용마리를 통해서 번식 마리수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급육을 생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우정상선상에서 자기 본인이 받는 소 가격이 높아진다면 어떤 그 위험이 오더라도 잘 견뎌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축산 통계와 한우 전망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